3차시 수업 양명학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자, 양명학은 명나라 시대의 유학을 양명학이라고 그래. 그런데 왜 양명학이냐? 왕수인이라는 사람의 호가 양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호를 따서 양명학이라고 한다. 그래서 왕양명 선생의 호를 따서 양명학이라고 한다. 자, 근데 이거 왕수인은 누구인가? 이 사람은 무장이기도 해. 장군. 그런데 원래는 성리학을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나름 그 성리학적인 그런 그 이론 체계에 따르면은, 그죠? 어떠한 그 이치를 궁구하기 위해서는 그 사사물물에 다가가서 그 사사물물의 그 어떤 이치를 끝까지 추구함으로써 어떤 그 경물치지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성리학적인 이론 체계에 이제 처음에는 쉽지 않은데, 이게 크게 문제가 있구나. 그런 그 성리학의 어떤 그런 그 이론적인 그 문제의식을 갖고 나름대로 독특한 유학을 개발한 게 바로 이 양명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정도 전공자가 아니니까 그 정도 이해하고. 근데 이제 1화가 이 사람이 어떤 그 사건이 연루가 돼서 저기 용장이라는 곳에 아주 변방이야. 아주 그냥 열악한 곳에 귀향을 가게 돼. 귀향을 가게 되는데, 이제 그곳에서의 어떠한 열악하고 어떤 그러한 그 큰 위기가 찾아오기도 해. 그 귀향 시절에 거기서의 어떠한 뭐라 그럴까? 오히려 그런 삶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그 유학 체계를 또 개발하기도 하지. 그런 또 일화가 있기도 해. 자, 그 정도 하고. 자, 그러면은 아까 성리학의 핵심 키워드는 성증이라고 그랬어. 즉, 그 하늘의 이치가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 인간의 본성 속에 이치가 있다. 근데 그 이치는 천리가, 그죠? 그 천리가 인간의 본성에 들어있다. 그래서 성리학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양명학은 그렇지 않아. 아니, 어떻게 사사물물의 이치가, 그러한 이치가 그 사사물물에 있냐 이거야. 그 사사물물의 이치는 오로지 인간의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이치가 있다 그래서 심증이라고 하는 거야. 마음의 이치가 있다 그래서 심증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아까 그 이치라는 것은, 성리학에서는 이치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만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 사사물물에도 다 그런 이치가 깃들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그냥 이일분수라고 하는데, 자, 근데 이 양명학적인 세계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로지 인간의 마음,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서 마음이 어떤 사사물물에 의미를 부여했을 때 그것은 하나의 어떠한 그러한 이치로서 비로소 그런 의미를 갖는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야. 시 하나를 소개해 줄게. 여러분도 혹시 김춘수 시인이라고 알아? 이 사람의 꽃이라는 시가 있어. 아주 그 양명학적인 세계관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이야. 꽃, 김춘수. 내가 불러주기 전에는 쟤는 하나의 그냥 뭐라 그럴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야. 그런데 내가 비로소 너 꽃 예쁘다 라고 어떤 의미를 부여했을 적에 내 마음에 얘는 비로소 나에게로 다가와서 한 송이 꽃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산속에 홀러서 그러니까 성리학적인 세계관에서는 그 산속에 피어있는 그런 이름 모를 꽃, 그런 꽃들도 다 피고 지고 하는 것이 다 하늘의 이치가 담겨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양명학적인 세계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저 산속에 피어나서 홀려 피어나는 꽃이 이치가 그 자체에 이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너 꽃라고 인간이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을 적에 그런 의미가 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마음에서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 전에는 그건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의 그냥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몸짓에 지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심증. 어찌 보면은 왕阳명의 심지영이야말로 어떤 인본주의의 극치라고도 할 수 있어. 그죠? 아니,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 동물에게는 없잖아. 응? 꽃에 무슨 마음이 있어? 그렇잖아. 인간에게만 오로지 마음이 있는 거지.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것은 어때요? 그 양반이나 쌍놈이나 군주나 뭐 신하나 뭐 백성이나 그 마음은 뭐 다 같은 거지. 어떻게 보면은 왕양명의 심정리는 상당히 어떤 그 수평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죠? 심정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하면 돼.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효도하는 그 이치가 어떻게 아버지한테 있냐 이거야. 어머니한테 있냐 이거야. 아니지. 그 이치라는 것은 부모의 효도해야 돼 하는 그 이치는 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응?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서 내가 자식된 도리로서 나를 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한테 내가 지극한 효심을 갖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고 그것이 바로 양심이야. 그렇게 해야 돼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거지. 뭐 아버지한테 뭐 가서 아버지 뭐 효도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그 이치라는 것이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왕양명의는 양지와 양능. 그죠? 역시 이게 이제 성리학과 양명학이 공통적인 어떤 그러한 지점이야. 아까 뭐라고 그랬죠? 신유와 공자와 맹자의 이론 체계를 근간으로 한다. 공맹철학을 근간으로 한다고 그랬어. 근데 특히 이 양명학은 맹자의 성선설을 가지고 와. 맹자의 성선설. 뭐 그거는 성리학도 다르진 않지. 그죠? 양지, 양능. 뭐라고 그랬어? 양지는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아는 거야. 양능. 그러니까 인간은 뭡니까? 선험적인, 선천적인 자각 능력이 있다. 이게 양지야. 양능은. 알려주지 않아도 인간이면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선천적인 뭐예요?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양지와 양능이라고 했어.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 양지, 양능? 이게 양심이란 말이야. 이게 양심. 이게 양심이야. 다른 말로 양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양명학은 너에게 주어진 그 선험적으로 선천적으로 주어진 너의 그 착한 마음을 지극히 보존해서 지극히 해서 네 그 마음대로 사물을 그렇게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물을 네 마음에 착한 마음으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은 그것이 사사문물을 올바로 이해하는 그러한 가장 올바른 가치관이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래서 치양지를 얘기하는 거야. 뒤에 있지? 치양지. 치. 그 전에 치양지. 그러니까 뭐예요? 양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 양심. 양심을 여기서 치는 극진히 하는 거예요. 극진히 하는 거예요. 양심. 그러니까 내 양심을 극진히 해서 양심대로 내 선한 마음, 그 양심대로 그 사사문물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그런 마음으로 행동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치양지야.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야. 그게 치양지야.
그래서 지행합의는 뭡니까? 그래서 안과 행위는 딱 붙어 있다는 겁니다. 딱 붙어 떨어져 있지 않다 이거예요.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리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먼저 알아야 돼. 제대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제대로 올바로 행위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사문물에 대해서 제대로 그 사사문물의 이치를 바로 알아서 그래야 그 사사문물에 대해서 인간이 올바로 판단하고 행위할 수 있다는 게 성리학적인 가치관이거든요. 그게 성리학적인 윤리관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선지후행이야. 성리학은 선지 먼저 알아서 그 다음에 행위하라. 똑바로 알아서 행위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는 효도의 이치를 먼저 알아서 제대로 알아서 그 다음에 행위하라. 어떻게 해야 올바른 효가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라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성리학에서도 그 실천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실천이 중요한데 다만 성리학에서는 제대로 알고 실천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개를 길러, 고양이를 길러.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성리학에서는 개는 개의 본성이 있는 거고 고양이는 고양이의 본성이 있는 거야. 그리고 개를 똑바로 기르기 위해서는 개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개의 이치에 대해서. 하늘이 부여한 그러한 천리로서의 개의 이치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개 새끼를 사람처럼 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개가. 그는 그 개를 올바로 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개에다가 인간이 입는 옷을 입히고 끼득끼득 좋아하고, 그쵸? 아니, 무슨 개새끼를 유모차에다 실어 나르고 하는 것은 개가 그거 싫어한다는 거야. 개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그건 개를 올바로 기르는 게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개가 자꾸 이상해지잖아. 개가 사람인 줄 알아. 개가. 고양이도 마찬가지야. 고양이는 고양이의 본성이 있는 거야. 고양이답게 길러야 돼. 고양이를 개처럼 기르니까 고양이가 개인 줄 알고 그래서 개냥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면은 고양이가 야옹 안 그러고 멍멍 짖는다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성리학적인 윤리체계에서는요. 근데 양명학에서는 안과 행위가 떨어져 있지 않다. 양심대로. 그렇죠? 양심대로만 하면 돼. 주어진 대로. 고양이는 이렇게 이게 이거야. 뭐 개는 그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안과 행위는 그러니까 행은 시작은 알미고 알미의 완성은 실천이야. 실천은 알의 시작이고 알은 실천에서 완성된다. 그런 얘기야. 그게 지행합일이야. 지행합일 떠오르면은 누구 떠올라? 테스형. 그죠? 테스형. 지행합일. 테스형의 지행합일은 지혜 뉘앙스, 방점이 있죠. 뉘앙스 보면. 그죠? 근데 이제, 양명학에서는 행에 이제 다 방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지행합일. 자, 그런데 그 성리학과 양명학이 갈라지는 결정적인 지점이 있어. 이제 그것이 이제 사서 중에 하나인 대학이라는 책이 있어. 이 대학에 보면은 첫 장 첫머리에 이제 경물 취지가 등장해. 근데 그 경물 취지의 해석을 가지고 성리학과 양명학이 이제 갈라지는 결정적인 그런 지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왕양명이 주자를 까는 거예요. 아니, 그 주의 선생은 어떻게 당신 마음대로 경물 취지를 그렇게 해석을 하냐? 아니, 원래 취지대로, 원본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뭐 그런 주장을 해. 그래서
성리학과 양명학이 갈라지는 그러한 결정적인 지점이 격물치지의 해석에 있다 이거야. 격물치지의 해석이 있다. 그래서 성리학에서의 격의 뜻은 다가간다는 뜻이야. 다가간다. 물은 일이 있는 곳의 일이야. 일. 어떤 사사. 일이 있는 곳의 일이야. 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리학에서의 격물의 뜻은 사사물물의 다가가서 그런 뜻이야. 그런데 양명학에서의 격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 양명학에서의 격은 바르게 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격의 뜻이 여러 개 있는 거니까 성리학에서는 이르다, 다가가다, 이를 격. 근데 양명에서는 바르게 하다, 바를 격. 바르게 하는 게 격이야. 물은 뜻이 있는 곳의 일이야. 뜻이 있는 곳의 일. 어떤 뜻? 인간의 마음에 있는 뜻이 인간의 마음이 뜻이잖아. 그죠? 인간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게 물이야. 그러니까 양명학에서의 격물은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가는 곳을 바르게 하면 돼. 잖아요. 바르게. 그러니까 토끼를 보면 내 마음이 바로 바라봐야지. 그죠? 어떤 사건이 있어. 어떤 사건. 그러면 내 마음의 양심대로. 저거는 옳지 못해.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바르게. 양심대로. 그런데 불의를 보고도 어떤 그러한 이해관계에 따라서 눈을 감는 거야. 그것은 내 양심은 분명히 그건 정의롭지 못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마음을 올바로 쓰지 않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애써서 불의를 보고도 그것은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내가 하면 로맨스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것은 양명학적 관점에서 바르게 올바른 격물이 아니라는 거지. 그죠? 양명학에서 격물은 뭐라고? 물은 뜻이 있는 곳의 일이야. 그 뜻이 있는 곳의 일을 내 마음을 올바로 하는 거. 그게 격물이야. 근데 성리학에서 치는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야. 치는 끝까지. 그래서 추국하다.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 어떻게? 알 때까지. 그래서 지는 그야말로 알미야. 그러니까 알 때까지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야. 그래서 알 때까지 끝까지 밀어붙여서 뭐예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거야. 그게 격물치지야. 그게 격물이야. 근데 양명학에서의 치는 아까 얘기했죠. 극진히 하는 거야. 극진히. 뭐를 극진히 해? 양지. 이미 선천적으로 주어진 그러한 것으로서의 어떤 자각, 그러한 능력을 극진히 하는 거예요. 양심을 지키는 거야. 양심을 보존하는 거야. 그게 치지야. 치지의 뜻이야. 그게 다른 말로 뭐다? 치양지. 양심을 올바로 하고, 양심을 극진히 하는 거. 그게 아까 양명학에서의 핵심 수양론이기도 해. 근데 이제 성리학과 양명학은 기본적으로 천리를 보존하고 사사로운 인용을 절제하자. 그런 의미에서는 같아요. 왜냐하면 성리학이나 양명학이나 유학의 한 갈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 공맹 철학에서 지향하는 그런 이상적인 인간관이 뭡니까? 성인 군자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리학에서나 양명학에서나 어떤 그런 수양을 통해서 군자가 되고 성인을 지향하는 것은 같아. 틀리지 않아. 다만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어떤 격물치지의 해석을 다르게 한다든지 결정적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 그런데 지향하는 바는 성리학이나 양명학이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맹자의 성선설을 근간으로 한다든지 그런 의미에서
또 다만 그 성리학에서는 먼저 어떤 제대로 된 알을 그것을 선지 알고 제대로 알고 실천하자. 그 선지 후행을 강조하는 반면에 이 양명학에서는 지행합일 암과 실천은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근데 양심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이미 양심에는 알고 있잖아. 근데 그래서 그 양심대로 행위를 했을 때 결국에는 어떠한 그 선이라는 것이 완성이 된다는 거지. 실천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 뭐 그런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 돼. 그래서 경물 치지. 결정적으로 성리학과 양명학은 해석을 다르게 한다. 이 지점이 중요한 거야. 자,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3차 시 끝.